지난 시간에는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는지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하고 눈이 어떻게 내리는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비와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어떠한가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비가 내리다가 얼면 눈이 될까요? 아니면 눈이 내리다가 녹아서 비가 될까요? 오늘처럼 구름이 아주 많이 있는데도 왜 비가 내리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구름이 있어도 비가 내리지 않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은결핵이 이 정도 크기라면 구름 입자는 0.02mm고요. 이 구름 입자가 빗방울이 되려면 2mm, 약 100만 개 정도 모여야 된답니다. 그리고 빗방울의 크기가 이만하면 이슬은 좀 크고요. 안개는 빗방울보다 훨씬 작고요. 그렇지만 이 안개는 구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로 지표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되려면 구름 입자가 최소한 100만 개 이상 모여야만 빗방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구름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강수라고 해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물이 안쪽은 물을 넣고요. 위에는 얼음을 넣고 냉동실에 넣었을 때 이 얼음 밑에 보면 약간의 작은 얼음 알갱이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얼음 알갱이들은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거를 집에서 생각해서 한번 답을 적어 오세요. 구름은요, 이렇게 아주 높이 솟아오른 저군 같은 경우에 높이에 따라서 이루는 알갱이가 다릅니다. 위에는 얼음, 그리고 가운데에는 얼음과 수증기와 물방울이 다 섞여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수증기와 물방울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게요. 비가 내리는 과정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따뜻한 비, 병합설과 차가운 비, 빙정설이 있는데요. 열대나 여름철에 중위도 지방에 내리는 것, 우리나라의 여름에 내리는 비는요, 따뜻한 비라고 해서요, 이렇게 됩니다. 열대는, 여름은 아무리 비가 높아져도 위에 0도씨가 되지 않아요. 그럼 0도씨 이하에서는 얼음은 없겠죠. 그래서 물방울, 응결된 물방울이 상승하면서 주변의 물방울과 합쳐져요. 그럼 작은 물방울들이 큰 물방울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합쳐져서 큰 물방울이 돼요. 그리고 이 큰 물방울들이 충돌해서 커지면서 점점점, 그래서 100만 개의 구름 알갱이들이 모여서 빗방울로 성장해서 무거워진 빗방울들이 떨어져 내린다. 그래서 병합, 모여서 합쳐져서 떨어져 내린다고 해서 병합설이라고 하고요. 0도씨 이하기 때문에 따뜻한 비라고 합니다. 주로 열대 스콜른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죠. 두 번째 비는 빙정설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은 위에 올라가면 빙정, 얼음 알갱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얼음 알갱이가 있어서 빙정설이고, 차가운 비, 찬비라고 합니다. 보면 위에 제일 꼭대기에는 빙정만 있고요. 이 가운데를 잘 보세요. 여기에는 얼음 알갱이와 물과 수증기가 다 섞여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데, 특히 이 물방울은 0도씨 이상이지만 아직도 얼지 않은 물방울에서 관행각 물방울이라고 합니다. 이 관행각 물방울은 주변으로 수증기가 증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증발된 수증기가 얼음에 달라붙어서 점점점 커지고, 그 얼음이 달라붙어서 커진 것이 바로 눈이 되는 거죠. 이 눈이 겨울이라면 그대로 내릴 것이고, 봄, 가을처럼 따뜻하다면 비가 되어서 녹아서 비가 되어 내리겠죠. 이거를 빙정설, 찬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걸 많이 보셨죠? 이거는 추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전 세계에서 비의 양을 가장 최초로 측정한 거죠. 누가 측정했어요? 누가